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좀 야금야금 구입을 해서 책의 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어떤 책을 샀는지 오늘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앞에 있는 거는 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북클럽 문학동네 7기 웰컴 키트입니다. 저는 얼리버드로 신청해서 좀 일찍 책을 받았어요. 같이 언박싱 하고 싶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책은 총 4권이 왔어요. 북클럽 에디션 시집,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그리고 제가 선택한 도서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와 용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을 받았습니다. 용포세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예요. 제가 그때 이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었는데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능사에서 나온 멜랑콜리아를 예약 주문을 걸었었고 이거를 먼저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용포세를 시작할 때 이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읽어보게 됐네요. 아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이라 산 건데 평이 좋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구매한 책 중에 한강 작가의 작품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샀는데 완독을 다 했고요. 한강 디 에센셜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디 에센셜은 미음사에도 비슷한 디 에센셜 작품이 있는데 장편, 단편, 시, 산문이 모두 들어있어서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조금 더 한강을 읽고 싶다. 이 책을 다 읽고 그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작별하지 않는 나를 읽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선택도서 중에 하나라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동 시선은 원래 페이퍼 백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종이 재질? 이렇게 종이 재질인데 이번에 북클럽 에디션은 좀 벨벳 느낌이에요. 차이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비싼 재질인 것 같고 이 제목도 박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금이 박혀 있고 뒤에도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 소장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북클럽 신청자만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상은 문학동네 문학상인데요. 등단 10년 이내 작가가 전년도 한 해 동안 발표한 신작 소설 중에서 선정을 하고 저는 2020년부터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수상받은 작품 중에 김기태 작가의 보편교양, 전지영 작가의 언캐니 밸리는 이미 읽어봤거든요. 제가 잠시 창작과 비평을 모았었는데 작년 가을호에 발표된 두 작품이 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7편이 있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너무 궁금하던 소설도 있어서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책 말고도 기프트 박스가 왔어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카페코마 커피 2개랑 출간될 책 목록이 적혀있는 스포일러 스티커 팩, 그다음 짧은 선문을 위한 노트, 독파 이용권 등등이 담긴 박스도 왔는데 참 귀엽고 7월까지 가입이라니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그 다음은 이 한강 디 에센셜과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책들인데요. 젊은 작가상처럼 출판사들이 제정한 문학상이 다양하게 있는데 미음사에서 하는 김수영 문학상에
박참새 시인이 수상을 하고 등단을 했는데요. 그 시집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박참새 시인의 정신머리라는 시집이고요. 저는 이것도 다 완독을 했고요. 저는 시 내용보다는 한글을 사용하는 방식, 시의 형식이 참 신선하고 좋았어요. 슬쩍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근데 저는 문보영 시인의 책기둥도 이소 시인의 캣콜링도 좋아하는데 막상 김수영 시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김수영 문학상 수상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분들의 시를 더 많이 읽어봤지 김수영 작가의 작품은 잘 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디 에센셜도 구매를 했습니다. 한강 디 에센셜은 문학동네 거고 김수영 디 에센셜은 민음사 건데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시, 산문, 미완성 소설, 그리고 일기까지 들어있고요. 작가의 여러 작품들을 보고 싶다면 이 에센셜 시리즈 추천드려요. 카프카, 카미, 해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등등 여러 작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읽고 몇 권 더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참새 시인이 며칠 전에 재미공작소라는 곳에서 소스 리스트라는 작가의 12가지 영감에 대해 얘기하는 일종의 북토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갔다가 소스 리스트의 책도 2권 구매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어디서 뭘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메모해뒀다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런 작품을 썼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는 책 추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물, 영화,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긴 해도 작가들의 책 추천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책도 재밌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은 요거 리플리입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 영화 리플리 다 아시죠? 그 리플리고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리플리 5개 시리즈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 그냥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이거를 구경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쩌다 발견한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것저것 클릭하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우연하게 봤는데 이걸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유가 이게 너무 예뻐서예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케이스는 이렇게 있고 이게 1권 표지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를 다 모으면 리플리가 돼요. 리플리 증후군이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정신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지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진 이 섬뜩함이 리플리와 너무 잘 맞고 내지 편집도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 5권에 72,000원이라 고민하다가 진짜 너무 소장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대만족입니다. 1권 읽고 지금 2권 읽는 중인데 영화는 1권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2권부터는 처음 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영화 보면서 다음에 리플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고 있고요. 저는 이 책이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침대맡에 두고 읽는 재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의회에서 가장 좋은 책 40종을 선정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이 리플리가 뽑혔어요. 그럴만하죠. 여러분 예쁜 책, 재밌는 책 소장하고 싶어서 찾고 계셨다면 이 리플리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알베르 카뮈의 전집입니다. 저는 꼭 전집을 사고 싶었다기보다는 작가 수첩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세상에서 작가 수첩 한 권에 9,000원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품절되고 중고 가격이 3배 이상 뛴 거예요. 그러고 책세상에서 이렇게 깡이 전집으로 다시 나왔고 그 안에 작가 수첩이 있는데 어떤 건 절판됐고 어떤 건 아직 남아있고 해요. 작가 수첩이 2권, 5권, 7권에 있는데 2권, 5권은 절판이 됐고 지금 7권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번개장터에서 이 전집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파시는 분을 발견해서 이렇게 제 손에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을 받은 거고요. 지금 이거는 회사에 두고 점심시간 밥 먹고 남은 시간에 읽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 독서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작가를 파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밀리의 서재로는 박완서 작가 소설들을 시간순으로, 그러니까 남욱부터 읽고 있거든요. 좀 작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무겁고 가벼운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문가영 배우의 파타입니다. 문가영 씨가 책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들이 매체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산문집을 냈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뭔가 연예인들의 책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안 사게 되기는 하는데 읽고 싶은 작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걷는 사람 하정우도 너무 좋아했고 이번에 문상훈 씨가 낸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도 관심을 갖고 들춰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뒤에 추천사는 또 너무 멋졌어요. 김이나 작사가가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고요한 아픔의 시간으로 성장한 이들은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그런 아픔은 드러나지 않아 외롭고 목격자가 없어 나만의 기록으로 남는다. 문가영의 이야기는 그런 이들이 처음 만나는 공감과 위로가 될 것이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그 아래 사랑이 이의 저자인 이혁진 소설가의 추천사도 너무 멋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교보문고에서 사온 친구입니다. 그 다음 책은 최태성 선생님의 최서안의 한국사입니다. 좀 TMI지만 저는 인생에서 역사 교과서를 딱 1년 반 써봤어요. 한국에서 역사 정규교육을 진짜 짧게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역사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는 그게 저한테 정당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역사를 모르는 거는 저도 좀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한국사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와 독서 모임을 갖기로 했고 이게 첫 책이에요. 아직 너무 조금 읽었는데 4월에 다 읽고 첫 모임을 가지기로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데카르트의 방법소설과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데카르트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들 쇼펜하우어 책 읽는 것 같은데 저는 쇼펜하우어 책 2권인가 있거든요. 근데 전 데카르트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이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은 좀 전에 샀고 이거를 최근에 산 건데요. 방법소설이 데카르트 첫 저서니까 이거부터 읽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작품만큼 작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 느끼게 돼서 재밌네요. 이 책들을 언제 다 읽을진 모르겠지만 재밌게 읽고 또 좋은 작품들 공유하러 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독서 하세요. 안녕.